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차원 가공 정의에서 가공 경로 사전 검사라고 해서 곡면을 또는 이제 솔리드 형태를 이제 검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봤었고요. 그리고 황삭의 종류라든지 그 대상 곡면을 선택을 할 때 드라이브 대상 곡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볼 때는 화면이 좀 달랐죠. 그거는 그 특정 이제 고속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능에서 화면이고요. 이거는 일반 이전 버전에 사용했던 화면인데 곡면 가공에 따라서 이렇게 창이 뜨는 것도 있고요. 이제 지난 시간처럼 가공 여유를 다양하게 주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좀 상위 버전, 최근 버전에서 적용하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대상 곡면은 이제 그 어떠한 곡면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다음 체크 곡면은 공구 경로가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러니까 이제 절삭 공구가 진입하지 말아야 될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곡면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체크 곡면이 따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구가 이 부분을 들어갔다는 얘기고, 얘는 이제 체크 곡면을 지정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체크 곡면으로는 경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속 높이까지 떠서 옆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구 중심 영역은 이제 경로가 생성되는 영역을 2D 개념으로, 와이어프레임 형태 개념으로 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켓 가공할 때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공 여유라고 되어 있고, 가공 여유 체크 곡면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대상 곡면을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그 대상 곡면에서 얼마만큼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할 건지, 그리고 이것도 체크 곡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클램프라든지 이 체크 곡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체크 곡면에서 얼마만큼 전까지만 진입을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었고요. 공구 중심 영역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측 중간 외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령 이제 영역을, 공구 중심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구 중심 영역은 툴패스, 그러니까 가공 경로에 대해서만 그 경로를 툴패스 차단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 영역 안에서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역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본 값이 이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이제 공구 경로잖아요. 자, 공구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뭐 볼이 됐든 평이 됐든 이렇게 공구가 되어 있으면 이 공구 중심 끝, 이 끝부분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는 도형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구는 공구 중심이 그 경로를 따라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구 중심을 이 영역의 경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이제 그 공구의 반경감만큼이 옆으로 나가게 되겠죠. 공구 중심이 얘기를 따라가게 되니까. 즉 공구 중심을 트림하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는 게 중간이고요. 외측이라고 하면은 이 공구가 영역 밖으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달리 얘기하면 이제 경로가 공구의 반경만큼이 확장이 된 거죠. 외곽으로 이렇게. 공구의 반경만큼. 공구의 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구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간 거죠. 공구 전체 형상이. 그게 이제 외측이 되어 있고요. 내측은 안쪽으로 공구의 반경만큼이 안으로 들어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2D에서 포켓 가공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옵셋 양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측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더 영역을 더 넓히거나 또는 내측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로 안쪽으로 더 영역을 좁히거나 이렇게 할 때 옵셋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진입복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2D에서 얘기하는 그 진입복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2D에서 만약에 진입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경로인데 시작 지점이 여기다. 그러면은 진입할 때 원호 형태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직선 형태로 진입을 하고 빠져나올 때도 원호 형태로 빠져나오고 직선 형태로 빠져나오고 그래서 진입을 할 때 그리고 복귀를 할 때 이런 형태를 이제 진입 복귀라고 했었죠. 서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면, 면 가공에서도 공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구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쭉쭉 작업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복귀하겠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위치, 진입 복귀를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로가 있는데, 자, 그때 이제 그러면은 공구가 수직으로 그냥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진입 복귀라고 하는 조건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특정 방향 그리고 각도, 수직 방향으로 각도, 그다음에 XY 평면상에서 각도 이런 값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마캠 2022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솔리드에서 구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센터로 해서 이렇게 구를 그리는데 구의 반경을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50 정도 주고요. 그리고 방구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180도만 이렇게 해서 반절만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리드 영상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 반투명 형태로 잠깐 좀 보여지게 하고요. 평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원점에다가 찍고 한 이 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직경을 한 4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원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 원을 가지고 현재 이 그 반구 형태에 있는데 반구 형태를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트림이 뭐 이걸로 안 해도 하는 방법은 있지만 솔리드에서 커브로 트림하는 기능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으로 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곡면 또는 시트로 트림이 있는데 커브로는 트림이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원호 형태로 이 솔리드 영상을 나누고 싶어요. 그럴 때는 천상에서 솔리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한 이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색깔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솔리드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파란 색깔로 된 부위와 이 형상으로 된 부위 공통되고 겹쳐 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를 지금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이 솔리드에서 얘를 빼고 뺀 형상이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겹차된 부위 형상이 필요해요. 뺀 형상도 필요하고 그러면 솔리드에서 일단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 분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형상에서 이 형상을 빼보겠습니다. 빼는데 제거라고 할까요? 제거를 하면은 없어지겠죠. 근데 연결 관리 안됨 이걸 체크를 해서요.
기존에 있던 거 얘네들을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자, 일단은 뺀 영상은 얘가 되겠죠. Alt 2를 잠깐 해보면 원래 있던 형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유지가 됐는데 일단 얘를 유지하고 Alt 2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리드가 있죠. 솔리드하고 Alt 2를 다시 해보면 이 형상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교차되는 부위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이제는 공통을 체크해서요. 공통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지고, 그죠? 이것은 원래 영상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지면은 안 되는데 지워져 버렸네요. 그러면은 컨트롤 Z 눌러서 자, 얘가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영상을 빼야 되는데 자, 솔리드 분리형 기능에서 다시 이 형상에서 안쪽에 있는 형상 있죠. 안쪽에 있는 형상을 빼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솔리드에서 이 형상을 빼려고 하는데 두 개의 형상이 겹쳐 있어 가지고 선택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선택 검증이라고 하는 선택 확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셔서 얘를 클릭하시면 이건지 물어봐요. 그럼 이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고 이제 자, 그러면 공통이 아니라 제거가 되겠죠. 제거. 근데 원래 있던 게 있어야 돼요. 원래 있던 게 원래의 타겟이겠죠. 원래의 대상 공면을 유지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툴도 유지해야 되겠구나. 툴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이 부분은 일단 원래 있던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워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외곽 부분이 되겠죠. 약간 돌려볼까? 돌려보시면 이게 차이가 있죠. 색깔을 얘를 파란 색깔로 해보고요. 등각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것하고 얘하고 공면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선택을 했을 때 아까처럼 체크 화면이 뜨니까 좀 불편하죠. 이 체크 화면은 여기 보시면은 선택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끄시면 해제가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반투명을 꺼보겠습니다. 뷰에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구형상의 안에 또 원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공 경로에서 공면 3D 가공에서 평행 가공 형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라스터 가공이 이제 평행 가공 형태인데 정삭에서 이제 선택하는 게 약간 화면이 약간 다르긴 한데 라스터 가공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떠 있는데 일단 선택을 눌러서 드라이브 공면을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깔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여유값이 이제 얼마를 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선택했고요. 얘는 가공 여유를 지금 1로 줬어요. 1로 줬고 또 하나를 추가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는 선택을 눌러서 이름을 외곽 뭐 그냥 1로 주죠. 1로 주고 선택 플러스를 눌러서 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자, 이 색깔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회색이라서 그러는데 얘를 색깔을 바꿔볼까? 색깔을 요소 색깔이 아까 색깔을 바꿀 수 없나? 지금 회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어서 자, 근데 이 가공 여유를 얘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피 공면을 일단은 선택을 안 했고요. 자, 그래서 공면을 두 개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여유값을 뭐 측면과 바닥면 그리고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워밀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전적부터 가공 여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서페이스 면에 대해서 가공 여유값을 달리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함을 느끼니까 마스터캠도 그런 기능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본인이 사용하기 나름이고요. 거의 그 기능들이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체크 회피 공면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영역은 딱히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요. 공구는 6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공구 생성을 해도 되고요. 공구 생성해서 볼앤드밀인데 6구로 하겠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됐고 마침하죠. 그럼 6볼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 이제 정삭 파라메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선택된 대상 공면을 가지고 경로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생성이 됐는데 지금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그죠? 자, 우선은 이 점들을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이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끄겠습니다. 자, 경로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여유값을 달리 줬죠. 그래서 공구가 오다가 이거를 경로 검증으로 하겠습니다. 홈에서 가공 경로 검증을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보면 공면에 일치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면에 대해서. 자, 오는데 여기를 이제 여유값을 줬거든요. 이 부분은 가공 여유값을 아까 그 1을 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는 0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공구까지가 1mm 여유를 두고 공구가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공구가 이제 떠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정면 보기에서 좀 볼까요? 정면으로 보면 좀 나오려나요? 네, 정면 보기에서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공구가 움직일 때 여기에서 옆으로 가면서 기존의 이 서페이스 면에서 떨어져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경로 확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가공 경로에서 자, 어느 정도 왔을 때, 자, 이 부위가 S를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여유값을 드라이브 공면이에요. 얘도 드라이브 공면이긴 한데 여유값을 준 거죠. 체크 공면은 아예 경로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여유를 두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도 지금 대상 공면에서 1만큼의 여유를 두고 내려오는 거죠. 파란 색깔은 가공 여유가 0, 여기는 가공 여유가 1이었어요. 그래서 그 값만큼을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공면, 여러 가지 공면들을 여유값을 달리 줘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유값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평면 보기에서 바운더리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바운더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각 형태로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렸는데 이게 이제 밑에 그려졌겠죠? 사각형이. 근데 이게 사각형은 그 평면 개념이라서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은 없을 거예요. 뭐 딱히 바뀌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일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평행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Z 방향으로 한 60만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공구 중심 영역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에서 여기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있죠. 윤곽 제한이다. 여기서 선택을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곡면이나 솔리드가 이제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와이어프레임 형태보다는 이 솔리드나 서페이스 면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직선을 선택을 못합니다.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을 할까요? 와이어프레임 하면 선택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솔리드하고 면하고 겹쳐 있을 때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공구 중심 영역을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지금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 조건에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공구 중심 영역까지만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역은 평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면 개념이다. 평면에서 봤을 때 그 영역 안에서만 경로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에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경로가 잘 안 보이는데 그 홈에서 가공 경로에 대한 속성을 뷰에 있나? 뷰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로들의 링크가 진입할 때 그다음 링크 부분이 이송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좀 두껍게 줘 보겠습니다. 줘서 확인을 해 볼게요. 별 차이가 없나요? 지금 이 면을 Alt S로 해볼까요? Alt S로 해서 보죠. 지금 색깔이 파란 색깔 계열로 똑같아서 자, 평면에서 보면 지금 경로와 경로 사이 연결을 이제 부드러운 형태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경로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링크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래의 경로는 여기서 딱 차단이 된 거죠. 이 바운더리까지만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을 한번 봤고요. 일단 공구 중심 영역에서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루엣 바운더리를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루엣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어떤 특정 면을 선택을 해서 그 면의 외곽 부분을 선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이죠.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특정 평면에 투영을 해서 평면화를 시켜서 생성하는 것이 이제 실루엣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면, 전체 얘 같은 경우는 외곽하고 안쪽을 같이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내가 대상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도형에서 취소를 하고요. 제거, 지우기, 또 지우기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 도형이 다 취소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그 추가를 눌러서 여유값을 0으로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은 일단은 임의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주고 전체 요소 선택, 취소, 가공 그룹 가공 요소 일단은 여기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추가를 이 면만 하겠습니다. 이 면만 추가를 할 거고요. 색깔이 지금 색깔이 세 그룹 색깔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공 요소 지우기 전체 선택 취소 색깔을 선택하는 부분이 없네요. 자, 일단은 대상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고요.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 도형이 있는데 대상 도형인데 가공 여유를 아까 주지 않았어요. 조건에서는 여유가 없죠. 여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은 딱히 공구 중심 영역이 지금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구가 내가 선택한 이 도형 밖으로 공구가 나가고 있죠. 밖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내려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경로가 이 안에서만 생성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공구 중심 영역을 기존의 사각형이 아니라 여기를 취소하고요. 다시 선택을 눌러서 솔리드의 엣지 부분 여기를 영역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가 선택한 이 영역 안에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경로가 생성되는데 외곽에 이제 나오고 있죠. 경로가 지금 진입복귀가 지금 외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 중심을 선택을 했는데 자, 이때는 그 만약에 중심 영역을 선택을 하지 않고 얘를 체크해도 비슷한 형태가 돼요. 이게 이제 실루엣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공면, 드라이브 공면이죠. 대상 공면의 외곽을 외곽에 실루엣 바운더리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공구 중심 영역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도 결과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안 했을 때는 경로가 이렇게 넘어가요. Alt S 해보면 그 영역 밖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공면까지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한 경로에서만 면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실루엣 바운더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진입복귀라는 기능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경로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없고요. 그럼 얘를 다른 방법으로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일반 예전에 썼던 기능에서는 있는데 그 기능이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 면 방향이 있고 하이브리드, 펜슬 뭐 있는데 예전에 썼던 기능들이 정삭에서 오토라인에는 좀 그렇고 나선, 수평 영역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 면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면 방향을 체크를 해서 자, 이 면 하나만 선택할 겁니다. 면 하나만 선택을 하고 완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면 방향 조건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평행한 형태와 비슷하죠. 이거는 그 면의 UV선 형태를 이런 형태로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좀 세세한 조건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공구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여유값은 주지 않고 여기는 진입복귀가 있네요. 이게 이제 예전에 화면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경로들은 현재 이 화면 그 창을 쓰지 않고 아까처럼 좀 다른 업그레이드된 설정값 파라메타 창을 사용하고 있죠. 일단은 딱히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생성이 됐죠. 외곽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해 볼까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경로가 들어갈 때 내려와서 수직으로 내려왔죠. 내려왔고 이 면까지 가공유가 0이기 때문에 이 면까지 그대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면 끝단까지 작업하는 거거든요. 면 방향 가공은 면의 끝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삭 부위, 이 경로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 경로 자체를 어떤 대상까지 바운더리라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까지만 경로를 생성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면 방향은
그 절삭 부위를 이 끝단까지 맞춰줍니다. 곡면의 끝단까지. 내가 선택한 곡면의 끝단까지 절삭 부위를 맞춰주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공구의 끝단, 즉 절삭 부위가 내가 선택한 면의 끝단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 어떤 형상이 있었을 때는 간섭 같은 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진입복귀 설명이기 때문에 진입복귀를 한번 보는데, 이 구간이 지금 진입복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수직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X축이 되겠습니다. X축이 되고 이게 이제 Y축이 되죠. Y축.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경로가 X축 0도로 방향으로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 부분이죠. 얘를 뭐 대각선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45도를 꺾는 형태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진입복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서 한번 보죠. 자, 진입복귀를 체크를 하고요. 진입복귀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벡터, 직선이 있어요. 직선은 내가 도형을 하나를 그려서 그 방향으로 진입복귀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진입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 진입 각도가 있고 XY 각도가 있는데요. 여기 진입 각도는 정면에서 봤을 때라고 하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면서죠. 정면에서 봤을 때고, 얘는 평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진입 길이는 이제 확장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가공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가공 방향은 얘가 0도죠. 0도죠. 그리고 여기를 가공 방향을 클릭을 해보면 그 X축 각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X축과 각도하고 가공 방향하고 같아요. X축 0도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같은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가공 방향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하니까 가공 방향을 놓고, 지금은 이제 진입 각도가 90도에 0도에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재생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진입 각도가 90도로 돼 있어요. 근데 이 XY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각도를 45도로 해볼게요. 45도. 이 각도는 평면에서 본 각도라고 그랬죠. 45도는 해놓고 평면 보기에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성을 했는데 딱히 변화가 없네요. 지금 45도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45도. 이 X축 여기에 대해서 가공 방향에 대해서 이게 45도를 이루면서 갔다가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자, 이거는 이 값이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90도로 되어 있거든요. 90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얘를 0도로 해보겠습니다. 0도. 자, 이게 0도라면 정면에서 봤을 때 0도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0도 해놓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45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45도를 이루고 있죠. 45도.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이게 가공 진행 방향, 첫 번째 시작하는 진행 방향이죠. 그 방향에 대해서 45도를 이루면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수직으로 들어오는 각도는 0도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직으로 오는 각도가 0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45도, 그 다음에 진입 길이 값이 있는데, 진입 길이를 5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0도로 주고 90으로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 값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값을 넣고 다시 재생성하면 이게 좀 경우에서는 헷갈리긴 하는데, 90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0으로
0으로 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대로 보면 이렇게 돼야 맞겠죠. 45도를 이루면서 접근을 하고 수직으로 꽂았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0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때 그 Z축 방향의 각도를 제가 한 10도 정도 주겠다. 아니, 이걸 45도로 하고 얘를 10도를 주겠습니다. 10도. 그러면은 재생성했을 때 10도라고 하는 경사값을 여기서 이제 정면 보기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시작하는 위치를 수평선을 딱 그렸을 때 이 각도가 10도란 얘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10도.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데 간다라고 했을 때 10도만큼 경사지게 쭉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 각도 값이 아까 진입하는 길이값이 있었죠. 그 길이값을 5로 줬었는데 이 길이값이 있어야만이 얘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 봤을 때 경사값이 지금 10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값을 꺼버리면 이제 그 부분이 안 생겨요. 생기네. 정면 보기하고 평면. 이게 평면에서 본 모양이고 얘가 정면에서 본 모양이고 생기긴 하네요. 생기긴 하는데 이게 어쩔 때 안 되냐면 90도는 똑바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 90도를 하고 다시 재생성해 보죠. 90도로 하게 되면 90도로 내려오고 90도, 그 다음 각도를 조금씩 바꿔볼까요? 60도로 하고 재생성 60도로 하면 되는데 이게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가는 각도 그게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 진입 길이를 준 거하고 안 준 거 같이 한번 복사를 해서 비교해 볼까요? 뒤로 복사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진입할 때 값을 안 준 거죠. 안 준 거고 밑에 거는 진입할 때 값을 준 거 여기다가 5를 준 거하고 자, 차이점을 한번 보면 선택한 경우 이 경로는 지금 진입할 때 거리를 주지 않은 거고요. 얘는 준 거고. 그러면은 차이가 얘가 진입거리가 지금 5로 돼 있거든요. 증분값으로. 얘도 5로 돼 있습니다. 5로 돼 있는데 값이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이 값을 10으로 줘 볼게요. 10으로 주고 그다음 얘도 10으로 줘 보겠습니다. 주고 다시 한번 재생산 해보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경로는 일단은 진입거리가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되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입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진입복귀의 거리 해당이 되겠어요. 이건 진입거리. 그리고 위에 거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거리가 없다 보니까 진입거리가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10이라고 하는 이 거리값만 적용이 된 거고 이 진입거리는 0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0이면은 밑에서부터 0이란 얘기잖아요. 0이고 그러면은 경사지게 내려오는 값 60도로 경사지게 내려오는데 이 값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값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속 높이가 25로 되어 있죠. 25에서부터 10까지 이 거리값이 경사지게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 그 다음 여기서부터 10 맞나? 여기 10이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보통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설 때는 진입 길이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거는 평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각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각도를 이제 60도면 좀 각도가 크기 때문에 한 10도 정도를 주게 되면
재생성을 했을 때 얘가 정면에서 봤을 때 10도 경사지게 서서히 내려오는 거고요. 평면에서 봤을 때 45도를 이루면서 가는 겁니다. 각도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45도라고 하는 각도가 여기도 뭐 10도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완만하게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 기존의 그 진입복귀를 주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진입복귀를 줬을 때는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진입거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 각도, 수직에서 봤을 때 각도, 이것을 여기 진입복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45도에 45도를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재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45도, 여기도 45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여기가 가공 방향이나 X축 방향이나 같아요. 왜냐면은 경로 자체가 X축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가공 방향이 지금 면 방향이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면 방향이 이렇게 선택해 있거든요. 면 방향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좀 바뀌겠죠. 면 방향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가공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재생성하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그 지금 XY 방향이냐 가공 방향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어요. 지금 X축 방향으로 해놨는데 가공 방향에 대해서 바꾸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방향에 대해서, 즉 가공 방향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5도를 이루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각도는 몇 도를 줘야 될까요? 45도에다가 90도를 더한다. 그러면은 135도 한번 줘보죠. 주고 재생성을 할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각도가 먹으려나? 45도 해보죠. 마이너스 45도로 해야 되겠네. 아까는 얘가 이렇게 들어갔죠. 45도로 하면 얘를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외곽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의 그 각도는 아까와 동일하게 45도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공 방향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각도를 조절을 했고요. 만약에 얘를 X축 방향의 각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재생성을 했을 때 X축이다 그러면 이게 X축이 되겠죠. X축에 대해서 각도니까 45도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마이너스 얼마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45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가공 그 X축 방향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45도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할 건지 또는 가공 방향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끝나는 부분 복귀할 때도 동일합니다. 진입과 복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직선 도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도형은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가 대충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을 그려서 이게 아까 거리가 한 5 정도 됐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선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4분점에서 이렇게 넣어볼까요? 센터 쪽으로. 자, 이 직선 방향으로 진입하겠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도형에서, 도형이 아니고 조건에서 진입복귀에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하는 거죠. 얘를 선택하면 진입 길이가 2.5로
나오네요. 이게 왜 2.5지? 2.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도는 0도다. 0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X축 방향이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게 0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입 각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수평이죠. 0도면은 수평이죠. 그래서 0도로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재생성을 해보죠. 자, 확인하고 재생성을 했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공구가 내려와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얘가 이렇게 갔었으니까 가서 그 다음에 경로가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로는 X축 방향에 대해서 0도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그냥 내려온 거죠. 왜냐면 이 대상 도형이 지금 경사가 앉아 있죠. 자, 그럼 얘를 경사지게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여기다가 직선 그리기에서 한 점을 찍는데 Shift 버튼 누르고 이 점을 찍고 Z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경사진 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선 방향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조건에서 진입뽑기에서 직선 도형을 얘로 선택하겠다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 길이 값이 4점 얼마, 한 5 정도 되겠네요. XY 각도는 0도고, 그 다음에 진입 각도는 57도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위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얘를 옮겨 볼까요? 다이나믹으로 하면은 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으면은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경로가 시작되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의 좌표를 좀 알고 싶어서 얘를 도형으로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안 보이게 해도 여기 이제 대상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필요해요. 얘를 필요하고 이 위치가 필요해서 지금 선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점을 그냥 그리죠. 점 그리기에서 아니면은 얘를 이동시키면 되겠네. 자, 이 대상을 선택하고 이동해서 다이나믹 이동으로 여기 포인트에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동을 체크했어요. 자, 체크해 놓고 레벨에서 아까 경로를 생성한 거 얘거든요. 얘네들을 지우겠습니다. 도형 아까 경로를 선으로 저장했던 걸 다 지웠어요. 자, 지우고 경로를 이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처럼 도형이죠. 이 도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진입뽑기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진입뽑기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려서 평면에서 봤을 때는 0도죠. 각도가.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각도가 뭐 50 얼마인가? 그 각도를 이루고 있죠. 이 직선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복귀할 때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귀할 때에다가 얘도 손으로 바꿔야 되니까 복귀할 때 만약에 얘를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반대쪽이면은 복귀할 때 동일하게 줘보죠. 진입 복귀해서 얘도 XY축으로 하고 57도 정도 주고 그 다음에 0도 주고 거리는 한 5 정도 주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바깥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경사졌고 얘도 이쪽으로 경사졌고 된 거 볼 수 있고요. 평면에서 봤을 때는 둘 다 그 XY 각도, 즉 X축 방향 0도인 X축 방향으로, 이것도 0도죠. 0도 방향으로 복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입할 때 각도, 그 다음 끝날 때 각도. 여기서 진입 복귀할 때 얘가 원호 형태는 없어요. 우리가 진입 복귀에서 일반 2D에서는 진입 복귀할 때 뭐 접선 형태, 원호 형태, R값 크기 뭐 이런 것들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곡면 가공에서는 일반 가공, 이게 일반이죠. 변경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닌 일반 가공에서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능은 없는데, 이제 그 경로에 따라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이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우리가 2D 경로에서도 아마 그 우리가 생성을 할 때 다이나믹 밀인가 여기 영역밀 얘네들은 뭐 수직으로 내려갈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고 원호 형태로 빠지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능이 진입복귀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물론 파워밀에서는 이제 진입복귀 기능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었는데 마캠은 그 진입복귀가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이제 고속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에서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올 때 좀 각진 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원호 형태로 부드러운 형태로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진입 복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대충 한번 기능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벡터, 공구가 가공 경로상으로 진입하거나 가공 경로에서 복귀하는 방향을 x, y, z 좌표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아래의 벡터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이 대화창에 해당 항목에 적용될 좌표값을 입력한다. x축 방향 벡터를 체크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은 이 각도로 이 값을 넣었었죠. 근데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 벡터는 그 지금 현재 이 값이 벡터로는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z 높이가 4에서부터 x로 마이너스 2.5 x로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y로는 0이다. y로는 0이라는 얘기는 저 직선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에 이렇게 직선을 그린 거죠. 지금 형태가 우리가. 근데 y축 방향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y축은 0이니까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든지 하게 되면 y축이 바뀌겠죠. 즉 수평으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y값은 0이라는 얘기고, 자 x축은 마이너스 2.5라고 되어 있는데 x축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 정도가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z축은 4다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z축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었을 때 얘는 4라고 플러스 값을 넣은 거 보니까 이 그 점을 기준해서 시작하는 위치에서 이 다음 점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기준해서 현재 이 점의 좌표가 z축 방향으로 4만큼 위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x축 방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2.5만큼 있다. 선을 이렇게 그려서 선을 그린다는 얘기가 그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지금 한 2.5 정도 되거든요. 2.5 정도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점은 마이너스 2.5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점은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y축의 변화는 0 그렇게 해서 그 값들을 벡터 값을 인식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지금 4라는 값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이 값은 x축 방향으로 변화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z축은 4다. z축은 여기 위치가 여기에서 봤을 때 4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여기 진입 길이는 이 길이가 되니까 이 길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2.5다 그러면은 뭐 직각으로 그렸을 때 삼각함수로 대충 계산하면은 뭐 원추 이 부분이 4.7 정도 나온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입 각도 57도다 그러면 57도는 여기의 각도가 57도라는 얘기죠. 여기 각도가 얼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얘는 평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x축 방향으로 각도가 이루어졌다. 뭐 꼭 필요하다면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쓰실 때 이걸 막 좀 복잡하죠.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아예 그려놓고 그걸 선택을 해서 그 적용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값은 어떤 값을 조건을 넣는 거다. 여기서 이제 z를 지금 4라고 넣었는데 z를 내가 뭐 2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높이가 바뀌죠. 2로 바꿔볼게요. 하고 재생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z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게 4였었는데 2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기준이 여기죠. 기준은 여기고 시작하는 위치가 z축 방향으로 2인 위치냐 4인 위치냐에 따라서 여기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약간은 각도를 넣었었는데 벡터는 그 위치 정보로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직선 도형은 이제 작업 화면에 있는 직선 도형을 선택하여 선택된 직선을 따라서 공구가 진입 및 복귀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으로 선택된 직선의 좌표값으로 위 방향 벡터 대화창에 관련 항목값이 자동 적용되어 표시된다. 벡터 값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향 이런 값들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Z축 진입 복귀 각도는 공구가 Z축 상으로 진입 및 복귀할 때 각도, 즉 수직 각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0으로 값이 되어 있으면 절삭 방향으로 진입 및 복귀를 하게 된다. 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수직이니까 0이면은 이게 90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0으로 한다는 얘기.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를 넣었을 때는 이 진입 각도를 0으로 준다 라고 하면 이게 만약 0이다 이렇게 주면은 재생성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는 위치인데 이게 0도 그 다음에 뭐 각도가 서서히 커지다가 90도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90도 이게 0도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진입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값만큼을 0도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0도라고 하면은 진입 각도가 0도일 때는 수평 그 다음에 각도 서서히 올리게 되면 이제 10도 뭐 이쪽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XY 각도는 0도고 그다음 진입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3.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직으로 오는 각도를 정의하지 않을 때는 0도를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XY만 각도만 주고자 할 때는 얘를 0도를 주고 값을 주시면 그 수평 형태로 그대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평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각도 이거는 이제 0도죠. 근데 수직은 0도를 줬을 경우에는 수직으로는 경사값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여기하고 Z값하고 여기 Z값이 일치하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0도를 줘도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각도값이 있죠. 하지만 얘도 여기다가 0을 줬을 때는 0을 주게 되면 수직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죠. 아니 수평으로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각도가 0도다. 이렇게 그 등고선 형태 외부에 뭐 간섭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0도를 줘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도 그리고 값은 여기도 5를 주게 되면 5만큼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5만큼 거리를 가지고 수평 형태로 들어간다. 5만큼 거리를 가지고 수평 형태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각도 0 주고 이거는 이제 특정한 각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진입 거리값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수직으로 꽂겠네요.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꽂으면 0으로 하고 재생산했을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재생산을 하니까 그 직선 거리가 없는데 없으면 얘는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경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시작을 하네요.
꼭 그 좌측에서 공구가 진입하는 형태처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갑이 들어가야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진입 복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는데 길이값을 주고, 그 다음에 각도, 수평으로 오겠다 그러면 수직 방향의 각도는 0을 준다. 진입 각도는 0을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은근히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설명할 때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조금 뭐 이럴까 저럴까 좀 그런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려면 도형을 그려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을 이처럼 그려놓고 방향을 설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3D 가공 정의에서 진입 복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